커넥티비티는 거의 통신사가 30년 동안 제공해오던 그러면 SSD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는 최근 한 10년 동안 빅데이터라는 가지고 그 다음에 최근 가장 3년 동안 핫했던 어떤 주제였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한 5년 내지 10년을 이끌어갈 가지고 저는 인텔리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통신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미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찌 보면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텔레콤이 하고자 하는 IoT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텔레콤을 비롯한 이제 3사 통신사가 과거에 이제 제공해왔는 것은 커넥티비티였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예전에는 피처폰이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얘기되는 이런 다양한 휴대폰의 커넥티비티를 제공해주는 게 통신사 M&O 비즈니스의 굉장히 큰 역할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한 20년 정도는 보이스를 제공하는 커넥티비티였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로는 그게 이제 데이터화가 되면서 최근에는 데이터 커넥티비티를 제공해주는 게 통신사의 가장 큰 주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사실은 가장 잘 터지고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 내지는 보이스 커넥티비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통신사를 이제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쉽게도 아마 최근 저희 통계를 보니까 이미 휴대폰 단말기 가입자 수를 보면은 이미 페니트레이션이 100%를 넘었습니다. 이미 2개 이상의 회선을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 다음에 이 회선 수를 늘리기에는 앞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M&O 사업의 미래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통신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 저희로 치면 한 15년 전부터 제공했던 게 M2M 서비스라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IoT의 개념이 나오기 전에 꼭 이 사람의 휴대폰을 통신이 필요로 한 게 아니라 전력을 원격 공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통신을 붙였을 때 굉장히 편리하고 가치가 높은 이런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데 한 15년 전부터 아름아름으로 제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최근 한 3년 정도 사이에 IoT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실제 그 데이터가 보시면은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이 텔레콤에서의 M2M IoT 가입자 회선을 주고, 그 다음에 전체 우리나라의 IoT 가입자 회선도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사물들이 이 커넥티비티의 세계에 들어오면서 통신사가 제공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커넥티비티의 밸류, 가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넥티비티는 사실은 저희가 휴대폰에서 제공하는 커넥티비티와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지금 보시는 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그냥 단말기 내에 이제 통신 모듈, 통신사가 기존에 제공해왔던 그런 커넥티비티의 형태의 단말기의 형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에 또 굉장히 많아진 게 스마트폰을 매개로 해서 서라운딩의 형태로 이어셋이든지 아니면 스피커든지 다양한 이런 디바이스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커넥티비티를 제공해주는 이런 방식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오고 있는 게 자체적으로 이제는 하나의 스마트폰을 매개로 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와이파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G웨이브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커넥티비티를 가져가는 그런 독자 규격의 디바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커넥티비티의 형태가 나오는 것은 사실은 과거에 저희가 제공해오던 이동통신에서의 커넥티비티와 이러한 디바이스들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커넥티비티의 리ኳ어먼트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 용서에 맞게끔 필요로 하는 커넥티비티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광대역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항상 연결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품질 또한 언제 어디서나 잘 되어야 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IoT 기기는 사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저전력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오래 연결이 돼야 된다, 저전력이 돼야 된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연결이 always connected라기보다는 필요할 때 이렇게 커넥션을 가져가는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의 품질 정도도 보이스나 이런 사람이 쓰는 데이터보다는 조금 중요도가 조금은 이렇게 완화가 되어도 되는 그런 네트워크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물론 IoT 중에 시큐리티나 세이프티 관련한 미션 크리티컬한 것들은 사실 위에 있는 스마트폰보다는 훨씬 더 필요로 하는 리ኳ이어먼트가 굉장히 이제 요조건이 까다로운 그런 IoT 기기들도 있습니다. 지금 IoT와 관련된 표준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통신 프로토콜, 3G, 그 다음에 4G, 5G에서도 다 이 IoT 기기들이 아마 그 망에 붙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진화를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LTE 같은 경우에도 LTEM이라는 형태로 IoT 기기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표준 규격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5G에서도 당연히 하이프어 커넥티비티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리ኳ이어먼트 중에 하나가 IoT 기기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필요로 할 때 가장 적절한 망을 제공할 수 있는가가 이제 리ኳ이어먼트가 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시그폭스라든지 로라 같은 이런 IoT의 전용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장 옵티멀하게 그 기기의 커넥티비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이 IoT에 요구하는 리ኳ이어먼트가 실제 이제 쭉 여러 가지 요소들을 놓고 보면은 기존에 저희가 통신사들이 제공해 오던 이런 리ኳ이어먼트하고 사실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레이턴시의 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커버리지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이게 이제 IoT에 관련된 리ኳ이어먼트들인데 상당히 기존에 해오던 그런 커넥티비티에 대한 리ኳ이어먼트와는 다른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IoT에 필요로 하는 커넥티비티는 이런 리ኳ이어먼트를 같이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IoT망이 별도의 망이 아니라 사실은 통신사업자는 기존에 있는 망과 그 다음에 IoT망을 복합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커넥티비티의 제공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사는 뭘 해야 될까? 사실은 여기에 또 하나 숨어 있는 게 이 다양한 커넥티비티가 사실 통신사가 다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디바이스는 자체적으로 통신사의 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체적인 망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통신사의 망이 필요로 하는 웬 형태의 그런 IoT 디바이스들도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앞으로 통신사가 해야 할 일은 과거에 저희가 휴대폰이나 단말기 기준에 없는 커넥티비티보다는 좀 다른 형태의 커넥티비티를 제공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커넥티비티뿐만 아니라 이 커넥티비티 자체만으로는 밸류를 만들어내니까 사실 워낙 플레이어들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옵션들이 제공하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커넥티비티와 관련된 IoT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보면은 컴포넌트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있는 센서들입니다. 실제 핀스에 붙어 있는 이제 다양한 센서들이 굉장히 중요한 메인 플레이어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앞으로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사실 커넥티비티를 필요로 하는 것 자체가 이런 데이터들을 개덜링해서 또 다른 이제 밸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IoT라는 개념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센스가 만들어주는 데이터를 저희의 커넥티비티를 이용해서 궁극적으로는 만들어낼 수 있는 인텔리전스가 무엇인가가 결국은 IoT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궁극적인 밸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어찌 보면은 이쪽 센서를 확보하는 것은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인텔리전스를 만들어내는가, 그리고 IoT 시대에 가장 그 밸류를 크리에이트하는 플레이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뭐 가장 많이 들으셨겠지만 구글 네스트입니다. 네스트는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제 최초에는 굉장히 이제 미려한 디바이스의 형태로 굉장히 회자가 되었는데, 사실은 그 네스트가 제공해주는 가장 큰 가치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자동 온도를 조절해줄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온도 조절 장치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어느 온도에 세팅을 하고, 바깥 온도가 어느 정도일 때 어떤 그 온도를 세팅했느냐, 이런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집에 왔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뭐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그 오퍼레이션을 해줄 수 있는 이런 형태가 가장 밸류를 많이 제공해줄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자면 커넥티비티의 형태와 데이터를 배달링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텔리전스를 제공해주는 이 세 가지가 잘 엮여져야 지금 얘기하는 IoT 시대에서 밸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제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아널리시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지진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보면은 이 무선망 제작하라고 이게 셀프 레닝을 하고 있는데 그 기지국을 어디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고, 각 기지국마다 어느 정도의 커버리지를 가져가야 되고, 각 기지국마다 용량을 그 기지국 내 바운드리에 얼마나 사람들이 그 트래픽을 유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분석이 되어야 실제 저희가 셀프 레닝을 할 때 굉장히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 용량과 그 다음에 커버리지를 산출하는 게 사실 이동통신을 시작할 때부터 해야 되는 굉장히 많은 대용량 데이터 분석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현재 저희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그 기지국 커버리지라든지 트래픽 제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희가 이제 한 2,600만, 700만 이제 가입자들이 동시에 이제 통화를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가장 최적의 유선과 무선 구간에 최적화된 패스를 찾아주는 게 사실은 이동통신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다양한 라우팅 알고리즘들이 여기서 돌아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최적의 경로를 찾고 가장 빠르게 그 다음에 많은 용량, 많은 대기 용량이 필요하고 하지 않고 가장 적절한 용량으로 저희가 제공해줄 수 있는가, 이게 오랫동안 저희들 이동통신사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KT나 LG 플러스에도 열심히 하고 있고, 사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IoT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의 기능들이 저희는 필요로 할 거라 생각하고, 이런 일들을 결국 통신사들이 좀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IoT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들은 이 IoT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메시지 중에 하나가 혼자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수많은 센서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센서 위에서 올라가는 뭐 자동 온도 제어를 해준다든지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이게 하나의 사업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아마 IoT 플랫폼이라고 얘기가 되는데, 이러한 센서와 애플리케이션과 커넥티비티와 데이터가 전체 다 아우러진 이런 형태가 IoT의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은 통신사가 이때까지 제공해왔던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 비즈니스가 이런 좌판을 만드는 근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띵플러그라고 하는 그 IoT 플랫폼을 최근에 이제 어나운서를 하고 상용화를 했습니다. 그 띵플러그는 저희가 이제 과거에 배웠던 end-to-end 그 노하우와 거기에 들어갔던 이제 많은 커넥티비티와 그 다음에 국책과제 모비우스를 통해서 이제 많은 그 스테이크홀더들과 에코시스템과 같이 만들어낸, 어찌 보면 저희만이 아닌 에코시스템을 같이 만들어낸 그런 그 IoT 플랫폼입니다.
가장 그 띵플러그에서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게 커넥티비티입니다.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뭐 와이파이든 블루투스든 아니면은 웹 부분에 필요로 하는 다른 프로토콜이든 커넥티비티를 가장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게 띵플러그의 역할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커넥티비티를 통해 저희가 이제 받게 되는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위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붙어서 그 데이터에서 나오는 많은 그 인텔리전스를 실제 다시 그 커스터머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사실은 그 IoT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가장 뭐 LG 플러스와 BTS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데이터를 어널리틱스하고 그다음에 인텔리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많은 다양한 기술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실제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상관없이 이쪽에 있는 센서와 어플리케이션들이 묶여져서 가장 그 밸류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그 IoT 플랫폼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IoT의 애플리케이션 용역 중에 하나인 스마트 홈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스마트 홈도 저희가 독자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이런 플레이어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가져가고, 이 베이스 가장 아래단에 이제 C플러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티비티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다양한 에코시스템의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들어온 데이터들을 같이 나누어서 밸류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고자 합니다. 실제 이제 그 IoT를 이제 키우기 위해서는 저희 혼자만의 해야 되는 일은 아니고, 그 센서를 만드는 다양한 플레이어, 그 다음에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개발자, 어플리케이션 프로바이더, 그 다음에 커넥티비티를 제공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어우러져서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에코시스템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싶어하고, 텔레콤에서 제공하는 에코시스템을 이제 컬티베이팅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T-오픈랩입니다. 최근에 이제 IoT 관련해서는 저희 그 5월달에 대전 창조경제 신센터에서 IoT라는 주제로 외부의 다양한 기술 파트너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이제 이런 IoT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이제 그런 자리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 8월에는 아마 해카톤 행사의 형태로 IoT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는 그 T-오픈랩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하고, 그 다음에 T-디벨롭스 포럼이라고 해서 다양한 에코시스템의 플레이어들이 이런 것들을 가져갔으면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기에 있는 게 저희가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브라우 리스타트라고 그 벤처를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의 그 저희가 서포팅 기능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많은 그 나오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저희 사업과 이제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그 크레버텍이라고 하는 브라우 리스타트 업체한테 이제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사업도 같이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아마 IoT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많은 벤처와 중소기업들이 같이 가야 이 앞서 말씀드린 많은 밸류가, 인텔리전스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